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풀어주는 누나입니다. 오늘 범위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치행위와 그리고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1번.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의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30번 해설 참조. 32번.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30번 해설 참조. 33번. 외국의 국군의 파견 결정은 파견 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 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외국의 국군의 파견 결정은 파견 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 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34번.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이고 대통령의 행위의 위헌 여부가 아닌 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된 경우 당해 법률이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35번.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이 사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 문제로서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의사결정에 관련된 흠을 들어 위헌성이 주장되는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 또한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위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의사결정과 관련된 법률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36번.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의사결정과 관련된 법률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35번 해설 참조 37번 헌법재판소는 사면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고 보았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38번 통치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대통령의 특별사면 2번 대통령의 서훈 취소 3번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4번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 구상훈법 제8조는 서훈 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 취소는 서훈 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 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 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9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치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은 대상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분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40번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대륙법계 국가에서 행정법은 법치국가 사상의 확립과 행정제도의 발달로 성립하였다. 따라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 사상이 확립됨으로써 행정법이 성립하였다. 행정제도 개념이란 사법권에 대항하여 행정권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제도는 행정의 공법이라는 고유 특수한 법체계의 형성, 행정재판소 제도의 존재를 구성요소로 한다. 문제를 전부 풀었으면 오답노트 만드는 것 잊지 마세요. 강의가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